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에 관한 일반 지식, 빛과 물체의 색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빛의 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물을 볼 때 색과 형태를 통해서 사람의 눈이 지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색은 시각의 기본 요소 중 하나가 되겠고요. 색은 빛에 의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색 구별이 어렵습니다. 자, 눈의 망막에는 원추세포, 추상체, 간상세포, 간상체라는 두 종류의 시세포가 있으며 태양이나 전등 같은 밝은 조명 아래에 원추세포가 작용하여 색지각을 만들고 달빛과 같이 어두운 조명 아래에 간상세포가 작용하여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의 시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추상체라고 하는 구조는 일단은 원추세포라고 하고요. 색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주로 밝은 곳에서 작용이 됩니다. 자, 생명은 색을 구별하는 추상세포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색각 이상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간상체라고 하는 부분은 한상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자, 망막세포의 일종으로 주로 어두운 곳에서 작용하며 색채 지각보다는 명암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빛의 밝고 어두움만을 감지하기 때문에 흰색, 회색, 검정만을 판단하는 시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막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인간이 사물을 보고 되뇌에서 느낄 수 있으려면 빛 에너지가 전기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수용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각 이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자,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게 되면 자, 망막의 시세포에 이상이 있어서 색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색채 지각의 이상 현상으로 색을 식별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때를 의미하며 대부분이 선천적이며 여자보다는 남자의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생명, 자, 추상체의 기능이 없어서 모든 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암만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생명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정록생명, 빨강이나 초록색만 회색으로 보이는 그런 생명을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청생명, 청과 황색만을 회색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생명일 경우에는 정록생명이 많다고 하죠. 색약, 추상체 세포가 기능적으로 부실하거나 어느 하나가 현저히 적어서 빛이 약할 때나 먼 곳을 바라볼 때 색을 분별하는 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증상으로 적색약, 녹색약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빛을 감지하는 감광세포인 간상체가 지각할 수 있는 색은 간상체라고 하게 되면 명암을 인지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4번 회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666년 아이작 뉴턴은 삼각형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하는 각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프리즘에 의한 순수한 가시색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백색광 분광을 통해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7가지 기본색을 식별해냈습니다. 자, 이를 분광이라고도 하고요.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으로 분산을 일으키게 되며 이때 분광된 빛은 다시 프리즘을 통과하여도 분광되지 않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시광선, 자, 분광된 색채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요. 자, 우리의 눈에 색채로서 지각되는 범위의 파장을 대략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범위의 색상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빨강색으로부터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며 빨강보다 파장이 긴 빛은 적외선, 보라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의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색에 대한 이야기들은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물체의 색은 물체 표면에 반사하는 빛의 분광 분포에 따라서 여러가지 색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표면에 반사하는 빛의 분광 분포라는 거죠. 반사하는 색의 영역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연물의 경우에는 함유하고 있는 색소에 반사된 빛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사물은 백색광 중에서 어떤 특정 색을 흡수, 투과시키는데, 자, 대부분 광파장을 반사하면 그 물체는 흰색으로 보이고요. 광파장을 모두 흡수하면 그 물체는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자, 물체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물체색에서 물체색이라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자, 물체색이라고 하게 되면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색을 물체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면색.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한 빛의 파장 범위의 색으로 백색광이나 장파장, 단파장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색을 우리는 표면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물체 표면에서 반사한 빛의 파장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평면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면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순수한 색으로서 작은 구멍에서 색을 보는 것처럼 색채 질감이나 환경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색을 느낄 수 있으며, 거리감이 불확실하고 입체감이 없는 색을 우리는 평면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과색. 투과색이라고 하게 되면 물체를 반사하는 빛이 나타나는 색으로서 빛을 투과하여 나타나는 색을 우리는 투과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색. 투명하거나 반투명하여 유리병 속의 액체나 얼음처럼 삼천 공간의 투영한 피부가 느껴지는 색을, 투영한 부피가 느껴지는 색을 공간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연색, 거울처럼 표면에 비치는 색.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물체색, 그 다음에 표면색, 평면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의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답을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색. 금속색이라고 하게 되면 금속에 나타나는 색을 금속색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프리즘에 대한 스펙트럼의 발견은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1번, 바로 굴절 현상이 되겠죠. 자, 눈에 보이는 색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파장의 범위가 눈에 보이는 범위보다 클 경우에는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장의 범위가 짧을 경우에는 자외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색의 지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가시광선, 물체, 인간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색 지각의 4대 조건은 빛의 밝기, 물체의 크기, 색의 대비, 색의 노출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자, 색지각의 4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색지각의 4대 조건. 자, 빛의 밝기입니다. 빛은 색지각의 기본이 되며 빛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물체의 크기.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체가 크게 되면 그러면 명도와 그리고 채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물체가 더 작게 되면 명도와 채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의 대비. 색은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색상 차이가 많을수록 색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색의 대비에 대한 내용들은 유사 대비, 그 다음에 반대되는 대비 현상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색의 노출 시간, 이거는 색 수능과도 관련이 있고요. 3을 오랫동안 보면 색 수능이 일어나 다른 색으로 지각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항색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배경색과 조명이 변해도 색채를 그대로 인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말하고요. 백열등이나 태양광선 아래에 특정한 사과의 빛은 스펙트럼의 특성이 달라졌어도 사과의 빨간색은 달리 지각되지 않는다라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피스톤 말로는 색의 항색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색수능,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 이제 색지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성, 항색성, 색수능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색채 그리고 도면 과목에서는 15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많은 출제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색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떤 조명광이나 물체색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그 색이 선명해 보이지만 그 밝기는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조명의 조건에 의해서 추상체와 간상체의 작용이 바뀌면서 광수용기의 민감도에 따라 명수능과 암수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광수용기는 생물체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빛의 광신호를 신경신호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이때에는 명암수능, 명수능, 암수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암수능,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변화될 때 눈의 시세포 추상체와 간상체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현상을 명암수능이라고 합니다. 자, 명수능이라고 하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자기 나왔을 때 처음에는 눈이 부셔 보이지 않지만 점차로 밝은 곳에 밝은 빛에 수능하게 되어 차츰 보이게 되는 현상을 명수능이라고 하고요. 암수능,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을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소시라고 하게 되면 추상체가 활동하여 물체의 형태, 색채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상태를 명소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명시, 해가 지면서 좀 어두워질 때 물체가 흐릿해져서 보이기 어려운 상태로 되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박명시라고 하는 거죠. 자, 명소시와 암소시 중간 정도의 밝기에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모두 활동하고 있는 시간 상태를 말합니다. 박명시에는 인식하기 어려운 색상으로 대표적인 색이 바로 녹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색성이라고 하게 되면 조명에 의해서 물체의 색을 결정하며 동일한 물체의 강원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보이는 성질로, 자, 무대 디자인, 상품 진열 등 조명에 따라 물체색이 다르게 지각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자, 백열등 아래에서는 난색으로, 형광등 아래에서는 한색으로 보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연색성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조명에 따라서 동일한 물체색이 다르게 지각되는 경우를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등색, 자, 메타메리즘이라고 하고요. 광원에 따라서 물체색이 달라 보이는 것과는 달리 분광 반사율이 다른 두 가지 색이요. 즉, 이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강원 아래에서는 같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조건등색, 메타메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연삭성과는 반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킨리 현상.
프르킨네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자, 문제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빛이 약할 경우에는 눈은 장파장보다는 단파장에 빛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낮에 빨간 물체가 밤이 되면 검게 보이고요. 낮에 파란 물체가 밤이 되면 밝은 회색으로 인지되어 보인다는 거죠. 낮에 추상체로부터 밤에 간상체로 이동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노랑, 어두운 곳에서는 청록색이 가장 밝게 느끼는 것으로 파장이 짧은 색은 나중에 사라지고 파장이 긴 색이 먼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파장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프르킨네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금 현상, 사물의 그림자와 빛의 보색 잔상의 영향을 받아서 보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으로 이를 색에 대한 그림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빛의 성질에 대해서는 반사와 흡수, 물체색이 빛의 반사율과 흡수율에 따라서 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빛을 모두 반사하게 되면 그러면 흰색이고요. 빛을 모두 흡수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산란 및 확산, 빛이 대개의 입자와 충돌하여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을 뜻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란 및 확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노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굴절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스펙트럼, 안경이나 돋보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빛이 매질에 입사하여 경계면에 통과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간섭이라고 하게 되면 방울, 진주조개라든지 기름막 같은 것들이 있고요. 광원에서 나온 파장과 위상이 같은 두 빛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 점에 도달했을 때 빛이 만나는 점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현상을 우리는 간섭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제 문제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간섭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절이라고 하게 되면 파동이 장애물의 뒤쪽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깊숙이 돌아 들어가는 현상으로 산란과 간섭의 두 가지 특성이 합해진 그런 빛의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날개 같은 것들, 컴팩트 디스크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과, 빛이 그대로 투과되는 특성, 색유리, 썬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시광선 중 파장 범위가 가장 긴 색은 저희가 빨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강 이상의 보이지 않는 범위를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추상체가 활동하여 물체의 형태, 색채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상태를 저희는 명소시라고 하는 거죠. 자, 암소시 같은 경우에는 어둠 속에서 물체의 형태, 색채를 감지하는 데 익숙한 상태를 우리는 암소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명시는 해가 지면서 좀 어두워질 때 물체가 흐릿해서 보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박명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감도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눈이 가장 강하게 밝기를 느끼는 주파수로 1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파장의 빛에서 느끼는 빛의 정도를 비율로 표기하는 것을 우리는 시감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명시도는 이제 답이고요. 자, 추상체가 활동하여 물체의 형태, 색채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눗방울 표면에서 무지개색이 보이는 것은 빛의 어떤 성질과 관련이 있는가? 1번 간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항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문항 조금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채 지각설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게요. 자, 0과 1로 물체의 3원색설.
색각에는 세 가지 종류, 적색, 녹색, 청색의 기본 감각이 있고 이 조합에 의해서 색각이 성립된다는 그런 이론으로 T0에 의해서 제창되었고요. 후에 H. 헬리몰츠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명과 헬리몰츠의 3원색설은 색방 혼합인 가산 혼합, RGB 혼합과 일치하며 우리 눈의 망막 조직에는 빨강, 녹색, 청자의 색각 세포가 있고 색각을 감광하는 신경 섬유가 있어 색지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원색설에 해당되고요. 색을 혼합하면 모든 색이 나온다는 사실로 출발했으며 보색과 같은 강도로 혼합하면 백색광이 되는 현상과 적색을 오랫동안 보고 나니까 그 적색을 오랫동안 보고 백색을 보았더니 청록색이 보이는 게시대비 등의 이런 3원색설을 설명하게 된 거죠. 자, 영과 헬리몰츠의 3원색설은 보통 색지각설 중에서 저희가 RGB설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T0에 의해서 제창되었고요. 후에 H. 헬리몰츠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자, 동시대비 현상이나 대비와 잔상, 생맹 등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헤딩의 반대 색설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색광 혼합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적, 레드, 녹, 그린, 청, 블루, 3원색이다. 3원색이죠. 자, 3원색을 모두 혼합하면 백색광이 된다. 맞습니다. 색광 혼합의 중간색이 색료 혼합의 3원색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색료 혼합의 3원색이라고 하게 되면 CMY가 되는 거죠. 혼합 결과 명도가 낮아져 간법 혼색이라고도 한다. 틀렸죠? 정확한 용어는 혼합 결과 명도가 높아져서 갑법 혼색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색지각설 중에서 두 번째 헤딩의 반대 색설입니다. 자, 헤딩이 발표한 이론으로 영 헬리몰츠의 3원색설에 대해서 4원색과 무채색 광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 녹색, 파랑, 노랑, 검정, 흰색이 반대되는 세 개의 반응 과정을 일으키는 수용체가 있다고 가정하였고요. 이 두 색들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 색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망막에 빛이 들어올 때 분해와 합성이라는 반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그 비율에 따라 색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설, 색지각설 중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영과 헬리몰츠 3원색설과 대비되는 학설로서 혼색과 색각 이상 등의 3원색설로 설명이 되지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혼색과 색각 이상 그런 것들은 3원색설로 설명이 되지만 대비와 잔상 같은 것들은 반대 색설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구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혼색이라든지 색각 이상 등은 3원색설로 설명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비와 잔상 등은 반대 색설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설이라고 하게 되면 망막의 수용기 수준에서는 영 헬리몰츠의 3원색설과 일치하고요. 신경 제외 뇌에서의 헤딩의 반대 색설과 일치하는 두 가지 단계 과정에 의해서 색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두 개의 색지각설을 절충한 그런 이론이고요. 자, 영과 헬리몰츠의 3원색설은 혼색 및 색각 이상을, 대비 잔상 등의 현상은 반대 색설로, 헤딩의 반대 색설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색의 분류 및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색의 분류, 색은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하지만 보편적으로 말하는 유채색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유채색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무채색이라고 하게 되면 흰색, 여러 단계의 회색, 그리고 검정색 등 유채색의 기미가 없는 색으로서 색의 3속성 중에서 명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채색은 흰색부터 검정 사이에 회색의 단계를 만들어 그 명도의 차이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 있으며 색의 구별은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반사율이 약 85%인 경우에는 흰색으로 느껴지게 되고요. 약 30% 정도면 회색, 약 3% 미만인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느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자, 회색의 단계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향에서 검정 사이에 회색의 점진적인 단계 범위로 명도차의 그런 척도를 말합니다. 척도라고 하게 되면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유채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수한 무채색을 제외한 색상이 갖는 모든 색으로서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등 그 외에 조금이라도 색의 기미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유채색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자, 유채라고 하게 되면 이슬유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색의 3속성 중에서 색상명도 채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유채색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1번 색상만 가지고 있다, 2번 채도와 명도만 가지고 있다, 3번 채도와 투명도만을 가지고 있다, 4번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 있다. 4번이 맞죠? 다음 중 유채색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레드, 블루, 그린. 1번이 답입니다. 2번 레드, 그레이, 블루. 그레이는 무채색이죠. 3번 그린, 블루, 화이트. 화이트는 무채색입니다. 4번 그레이, 화이트, 블랙. 이거는 무채색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색조, 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톤이라고 하게 되면 색상명도 채도를 동시에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2번 색상명도를 동시에 나타낸다. 3번 색상 채도를 동시에 나타낸다. 4번 명도 채도를 동시에 나타낸다.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명도 채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는 색조라고 합니다. 톤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의 삼속성과 색 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먼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다음 단원에서 또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색 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색상명도 채도를 3차원 공간에 개통적으로 배열한 것으로서 3차원 입체로 표시한 것을 색 입체라고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처럼 수직에 대한 축을 먼셀에 대한 칼라 시스템에서 이를 우리는 명도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색상축은 원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도축은 가로축으로 이렇게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명도 단계를 나타냅니다. 위로 갈수록 흰색에 가까운 고명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채도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 갈수록 고채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 둘레의 색은 색순환 순서대로 배치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색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에서 저희가 색상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색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색의 3속성 중에서 색채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색의 명칭으로서 주로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색채를 구별하는 데 쓰이게 되는 그런 명칭을 보통 색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색상은 H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 색상 앞에 O를 표기하는데 이는 저희가 먼셀의 색상한 표기법이 되는 거죠. 자, 먼셀에 관련된 색상한 표기법은 우리나라 규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색조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며
색상의 변화를 계통적으로 고리 모양으로 열한 것을 우리는 색상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거기서 이런 색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은 유사색, 인접색이라고도 하고요. 색상환에서 거리가 가까운 색을 유사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색상을 나열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근처에 있는 색상들을 우리는 유사색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색, 색상환에서 가장 거리가 먼 색, 자, 이런 색상들을 반대색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보색이라고 하게 되면 정반대에 있는 마주보는 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빨강을 예를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되는 색상들은 청록이죠. 그런데 초록과 바다색도 이 빨강색에 대한 반대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반대에 있는 색상들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합니다. 색상환에서 정반대에 있는 마주보는 색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보색끼리 혼합했을 때는 무채색이 됩니다. 그래서 빨강, 청록, 주황, 파랑, 노랑, 남색, 연두, 보라, 녹색, 자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8년 교육부에서 먼셀에 20색상원을 색 표시 방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 거죠. 자, 명도는 V로 표시하고요. 고명도, 그 다음에 중명도, 저명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명도는 이제 11단계로 나뉘어지고요. 색입체에서 위로 갈수록 고명도, 흰색이 가깝고요.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저명도, 검정색에 가깝게 되는 거죠. 자, 고명도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가볍고 팽창된 느낌을 주고요. 저명도의 경우에는 무겁고 수축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색의 지각, 감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단원에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완전한 흰색과 검정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색상에 대한 기본적인 CMY의 삼원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K라는 단계를 만들어 놓고 있죠. 색의 3속성 중에서 중량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명도가 되겠습니다. 색의 3속성 중에서 사람의 눈에 가장 예민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바로 명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채도 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중간에 있는 이 왼쪽 축에 가까운 색상들을 채도가 낮은 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채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색의 선명도를 말하고요. 색의 포화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의 포화도라는 거죠. 선명도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 포화도라는 말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색상은 H, 그 다음에 명도는 V, 채도는 C로 표시하고 고채도, 그 다음에 저채도로 나타냅니다. 자, 아무것도 섞지 않아 맑고 깨끗한 색을 채도가 높다 하고요. 청색, 낮은 색을 탁색이라고 합니다. 채도는 스펙트럼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며 색상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을 순색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채색에 이를수록 채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순색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물감을 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감 원래의 색상이 있죠. 그걸 우리는 순색이라고 합니다. 한 개지 계통의 색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것을 말하고 있고요. 어떤 하나의 색상에서 무채대의 포함량이 가장 적은 색을 우리는 순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원색하고는 다릅니다. 원색이라고 하게 되면 정해진 어떤 딱 그 색상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산 혼법의 3원색은 RGB 컬러가 되는 거죠. 3원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청색이라고 하게 되면 순색과 흰색,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가 낮아지는 색을 명청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암청색, 순색과 검정, 명도와 채도 모두 낮은 색, 암청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탁색, 자, 순색이나 명청색에 회색을 혼합한 저채도의
색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채도가 낮을 수 있는, 포화도가 낮을 수 있는 색상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고르라고 하게 되면 탁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색의 3속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두 색 중에서 빛의 반사율이 높은 쪽이 밝은 색입니다. 맞죠? 2번,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반사율이 높은 쪽이 바로 밝은 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의 강약, 즉 포화도를 명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포화도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채도죠. 2번은 채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감각에 따라 식별된 색의 종류를 색상이라고 하죠. 색상. 자, 4번 그레이스케일은 채도의 기준 척도로 적용된다. 잘못됐죠? 이거는 명도의 기준 척도로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색채 시스템은 바로 먼셀 색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번 단원인 색의 기본 원리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